이제 민간 분양도 당첨 후 10년 뒤에 입주한다고요? 10년? 아니 보통 분양을 받고 나면 당첨된 지 3년 정도가 지나면 입주한다는 게 기본 상식이죠. 근데 10년 뒤에 입주한다고? 내 살아 생전에 입주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네?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분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민간 분양, 여러분 평소에 청약하시는 민간 분양을 받는데 당첨돼도 10년 뒤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 청약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아주 청천벽력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요 당첨 후 10년 뒤에 입주할 수 있다. 살아 생전에 입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신 건 언제냐면은 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할 때, 요거 할 때 이제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받아도 입주까지는 7년, 10년, 11년 이렇게 걸릴 수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었고 다른 많은 분들이 이건 알고 청약하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 이거 3기 신도시는 사전 청약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건 민간 분양이잖아요. 민간 분양은 당연히 청약 당첨되면 3년 후에 입주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텐데 앞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기사를 볼게요. 민간 분양 사전 청약 4달 6천 가구 추가. 자,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민간 분양에도 사전 청약 제도를 한번 좀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말고 그냥 민간 분양이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다 공공 분양이고요. 공공 분양 아닌 민간 분양에도 한 사전 청약 제도를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 민간 분양에도 사전 청약이라는 걸 앞으로 하나 보다. 근데 내가 저번에 들어보니까 사전 청약은 사전 분양을 해서 입주까지 가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이렇게 11년씩 걸린다고 하던데 2010년에 사전 분양을 한 게 2018년에 본 분양을 하고 2021년에 입주를 하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었다는 거죠. 아, 난 그러면은 이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은 안 할래. 안 하고 요 본 분양을 하지 뭐. 이 본 분양 될 거 아니야.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렇지가 않은 게, 자, 다른 기사를 볼게요. LH에서 사전 청약 조건부 아파트 용지 88,000 가구분을 내년부터 분양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조건부,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조건부, 그러니까 어떤 택지지구가 있으면 이 택지지구를 일단 여러분한테 분양한다는 게 아니고 LH에서 건설사들한테, 이런 민간 건설사들한테 이 땅을 이제 파는 거죠. 너희가 이 땅을 사서 분양받아서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나중에 분양 공고 띄우고 분양을 하자. 일단 이 땅을 좀 사갈래?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입찰을 해서 프루지오는 여길 받아오고 자이는 여길 받아오고 해서 다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래서 위례 자이더 시티니 위례 프루지오 어쩌고 저쩌고니 아파트들을 짓잖아요. 자,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려면 민간 건설사에서 이 땅을 분양받아서 여러분들이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조건이 있다. 너희가 이 땅을 분양받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요? 사전 청약 조건부. 뭐냐면은 너희가 이 땅을 분양받았으면 이 땅을 나중에 그냥 분양하면 안 돼. 사전 분양으로 해야 돼. 사전 분양으로. 또 사전 분양 할 거야? 건설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건설사가 그러는 거죠. 전 사전 분양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전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확정시켜야 되고 나중에 건설 자재값이나 그런 게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10년 전에 이거를 분양가를 확정해서 분양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 그래? 아, 너는 그럼 하지 마. 아파트 짓지 마. 여기다. 너 안 줄 거야. 왜? 우리는 사전 청약할 건설사한테만 이 아파트 용지를 분양할 거거든. 너희는 안 돼. 이제 신주 택지를,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때 원래는 그냥 매각을 막 했었는데 이제는 사전 청약에 참여한다는 건설사,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건설사에게만 이 땅을 공급해주겠다. 아, 싫으면 하지 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양하는 모든 신규 택지 물량은 이미 이제 건설사에게 분양이 끝난 거는 이제 사전 청약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 신규 택지를 분양할 때 무조건 사전 청약으로 진행이 된다. 바로 본 분양 가는 건 없다. 나는 본 분양 받아서 3년 뒤에 바로 입주하고 싶은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왜? 2021년 11월부터는 민간에 공급하는 주택 용지를 사전 청약 조건부로 공급하니까 사전 청약에 동의하지 않는 건설사는 공급 대상에서 빼버릴 거니까 무조건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사전 청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할 88,000호 모두 사전 청약으로 공급이 된다. 본 분양이라는 거는 있죠.
사전청약하고 나서 나중에 하는데 뭐 이때 가면 물량이 있겠어요? 사전청약에 당첨된 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본분양엔 물량이 없죠. 뭐 한두 개 있을까? 입지 좋은 곳은 거의 없겠죠. 사실상 사전청약이 결국엔 당첨자를 다 가르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전청약은 당첨이 돼도 입주까지 11년씩 걸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민간 분양도 10년 뒤에 입주한다. 3년 뒤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은 아예 없어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사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을 할 때 그냥 딱 들어봐도 뭔가 본 분양에 비해서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일단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주택은 한참 후에 지을 건데, 나중에 지을 건데 분양가는 또 미리 정해놔야 돼요. 이 사전 청약을 할 때 분양가를 정한단 말이죠. 근데 요거 하고 나서 거의 5년 뒤, 7년 뒤에 건물을 짓는데 이 건축 자재비나 인건비가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최저임금이 뭐 1만 원을 넘으려고 하고 이게 언제 또 이렇게 올라갈 줄 압니까? 그리고 요즘 건축 자재비 오른다는 뉴스는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철근 가격이 뭐 천정부지다. 이런 뉴스도 보셨을 거고 유튜브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건설사 입장에서 이 분양가를 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분양하고 싶은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근처 시세가 한 10억이라서 한 8억에 분양했으면 좋겠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한 5억에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억에 분양을 해야 돼서 사전청약을 5억으로 했는데 자재비와 인건비가 엄청나게 만약에 올랐어요. 한 7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한 채에 5억 가지고 못 지어. 한 6억 들어요. 한 채 짓는데. 지금은 한 3억이면 짓는데 한 7년 뒤에는 한 6억은 들어요. 근데 분양은 5억에 해야 돼요. 왜냐면 사전 분양 때 5억에 분양을 하기로 했거든요. 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이 너무 심하다 이거. 우리 지금 6억 들여가지고 5억짜리 건물 지어서 분양해야 된다. 우리 건물 하나 분양할 때마다 1억씩 손해본다. 정부에서 뭐라고 해요? 아 그래 좀 조정을 좀 해줄게. 본 분양 때 그러면은 6억에 분양해. 6억 들여가지고 지어서 6억에 분양하면 너희 뭐 손해는 없는 거잖아. 손해는 없죠. 손해가 없을 정도로 보존해줄 수는 있겠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득도 없죠.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특히 메이저 건설사들은 굳이 이걸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의 메리트를 잘 못 느끼면 안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좀 긴가민가한데 건물 짓기 한 7, 8년 전에 미리 분양가를 정해놓고 시작한다고? 이거 우리 잘못되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건설사가 분양에 참여를 잘 안 하게 되면 분양이 점점 느려지죠. 나중에 여러분께 실제로 하는 그 분양이 주택 청약이 계속 뒤로 밀려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3년 만에 끝내야 될 게 뭐 5년, 10년씩 걸린다고요.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이게 오래 걸린다는 건 뭐예요? 계획한 주택 공급에 또 차질이 생긴다. 차질이 생기면 뭘 유도할 수 있다? 집값의 상승을 또 유도할 수 있다. 공급 억제되면 상승 유도한다는 거는 다들 아시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청약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안 좋은 게 내가 분양은 받았는데 입주를 언제 할지 모르겠네? 분명히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받고 나서 5년, 6년, 7년이 지났는데 내 집은 없어요. 아직도. 그냥 분양만 받았어요. 실제 집은 10 몇 년 뒤에 생겨.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죠. 근데 뭐 10년씩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맞냐?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분명히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사전 분양을 올해 받으면 21년도에 받으면 23년도에 본분양 할 수 있대. 본분양해서 입주는 26년도에 하는데 5년 정도면 입주한다는데 정부에서는 5년 정도면 입주한다는데 또 모두부동산 너는 왜 자꾸 10년, 11년 걸린다고 거짓말 하는 거야? 정부 말이 맞겠지. 물론 정부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8년, 뭐 7년, 11년씩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이 사례들에 비해서 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사전 분양은 진짜 무리하게 사전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이 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주택을 분양받을 때까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어떤 이렇게 택지 지구를 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한 순간부터 실제 분양해서 입주할 때까지의 과정인데 여러분이 보통 알고 계시는 단계는 요 마지막 한 단계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평소에 청약하시잖아요. 본 분양 청약하실 때가 사실 이 착공할 때거든요. 착공을 하면서 청약을 보통 받아요. 건설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앞에 수많은 과정들을 전혀 모르고 있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이 착공할 때 그냥 뭐 청약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착공하고 나서 요 입주까지가 3년 걸리는 거거든요. 요 단계 하나가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 그 앞에는 이렇게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양은 이때 하죠. 여러분한테 분양하는 거는. 왜냐면은 이때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하나 하는데 3년 걸리는데 뭐 이거 3년, 뭐 이거 2년, 2년, 3년 걸리면 3, 2, 3, 또 3년 하면은 뭐 한 거의 10몇 년 아니에요. 이때 분양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이때 분양을 해놓고 15년 뒤에 입주할 거면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보통 착공할 때 분양을 해요. 오히려 이 사전 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 분양하는 거냐면은 원래는 한 이때쯤 해야죠. 그러니까 토지 확보해놓고 일단 땅은 확보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신도시를 지으려고 해도 이게 무슨 빈 땅이 아니라 여기 토지를 다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농사 짓는 뭐 김씨, 여기서 뭐 소 키우는 이씨가 다 있어요. 소유주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신도시를 좀 만들어야 돼서 저희가 이렇게 좀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이 땅을 저희한테 파시죠. 팔기 싫다고요? 강제로 가져갈게요. 저희가 돈 드리고 강제로 가져갈게요 라고 하는 게 수용이에요. 아무리 뭐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뭐 옛날 뭐 독재 시절도 아니고 어떻게 강제로 하겠습니까? 이게 뭐 설득을 하고 뭐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싫다고 거부하면 또 뭐 협상을 해야 되고 뭐 설득을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게 부지 확보거든요. 토지 수용이라고 하죠. 보통 그 토지 수용까지는 끝내놓고 사전 분양을 해야 그래야 뭐 7, 8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뭐 이거 2년, 이거 2년, 이거 3년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사전 분양은 여기도 아니고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사전 분양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 사전 분양부터 일단 하고, 근데 웃긴 게 남의 땅인데 지금 김씨 이씨가 농사짓고 후 키우고 있는 땅을 아파트로 분양해요. 이거는 지금 건설사 땅도 아니고 국가 땅도 아닌데 그냥 분양해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도 안 끝났는데 이게 보상이 끝나야 궁극적으로 내 땅이 되는 건데 아예 모르겠어. 일단 분양해. 일단 하고 그때부터 부지 확보하자가 된 거죠. 사실 이게 제일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런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일 오래 걸리.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땅을 팔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강제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출혈이 심하겠습니까? 농민들 땅을 강제로 밀고 들어가서 뺏는다? 그림이 좋아요? 정권 입장에서 매우 안 좋죠. 그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누가 여기 안 나간다고 버티면 이거 뭐 언제 할지 몰라요. 이거 알박기 한다고 하죠. 알박기 제대로 하면은 이거 강제로 끌고 나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때 분양을 하면은 3년 걸리지만 여기서 분양을 해버리면 진짜 10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순진하게 이거 하는데 5년 걸린다? 이 과정을 2년 만에 끝내고 요거 3년에서 5년? 글쎄 그럴 가능성은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요런 것들은 뭐 그래 뭐 6개월에 끝내고 한다고 해도 얘를 1년 만에 끝낸다? 아 어렵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 걸린다고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정부 정책을 비방하려고 10년 걸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걸릴 수 있다는 말은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사전청약을 강요하는 거야? 왜 조건부로 걸어서 건설사 입장에서 사전청약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거냐? 왜 그럴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심심해서 그러는 건 아닐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부동산 투자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수요를 억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 사전 분양이 당첨이 되면 어떻게든 언젠가는 이게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미래 언젠가는 내 집이 생기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웬만해서는 집을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매수는 안 할 것이다. 어쨌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시장을 움직이니까 요거를 어떻게든 줄일 수 있다. 사전 분양을 미리 해놓으면 줄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분양하면 지금 당장 분양할 곳은 없는데 한 2027년이나 돼야 분양할 것 같은데 그럼 이 2027년까지는 사람들이 지금 막 살 거 아니에요. 집을 마구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안 그래도 4년 동안 미친 듯이 오른 집값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바로 분양을 빨리빨리 해서 지금 해버려서 어떻게든 이때 말도 안 되는 시점에 분양을 하더라도 이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계속 집을 안 사고 있을 거다. 본분양까지 기다리고 입주까지 기다려서 이 당첨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 수요 공급 법칙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럼 수요가 좀 감소하는 거죠. 투자자가 줄고 그러므로 인해서 집값 상승을 조금 억제해 보겠다. 집값을 안정화시켜 보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그래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데 제 생각엔 진짜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너무 욕을 먹어서 그래요. 정부가 자꾸 어떤 지적을 당하냐면 주택 공급 왜 안 하냐. 주택 인허가가 11년 만에 최저야 지금. 왜 주택을 못 짓게 해? 저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왜 재건축 막냐. 왜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서 서울 주택 공급을 인위적으로 억제시키냐라는 지적을 저도 수십 번 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과 뭐 언론과 관계자들이 심지어 그 정부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주택 공급을 너무 억제해서 지금 욕먹고 있는데 공급이 충분하다는 실언까지 해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실제로 인허가는 뭐 최저로 해주고
사실 인허가 건수는 전 정부부터 되게 줄었었어요. 전 정부에서는 워낙 집값이 맥을 못 추니까 좀 인허가를 좀 줄였던 거고, 사실 이게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인허가를 많이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17년도에 했던 이 정도 물량을 계속 채울 수 있게끔 이 정도를 한 11만 가구 정도를 계속 인허가 해줬어야 되는데, 그 인허가를 이제 안 해주다 보니까 이때 인허가를 안 해준 게 지금 이제 분양 물량이 없는 결과로 나온 거죠.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21년부터 분양을 안 하지 않나요? 18년도부터 청약을 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18년, 19년, 20년도에 비해서 올해 21년도는 유난히 분양이 없죠. 이게 이때 다 이제 인허가를 막아가지고 분양할 게 없는 거거든요. 분양할 건 없어요. 근데 공급은 해야 돼. 공급하라고 욕먹고 있으니까 공급은 이제 막 해야 될 것 같아. 공급을 하겠습니다. 공급 대책을 막 발표를 했어요. 공급을 해야겠는데 내가 인허가는 또 안 해줬네? 이때 인허가를 해줬어야 지금 공급을 하는데 안 해줬네 이걸? 근데 공급은 해야 되네? 방법이 없네?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네? 어떡하지? 고심이 빠진 거죠, 국토부가. 그래서 야, 아이디어가 있다. 그냥 우리 땅 아닌 거를 분양하자. 우리 거 아닌데 일단 그냥 분양해놓자. 아직 분양할 때가 안 됐는데,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데 그냥 분양하자. 그리고 그걸 사전 분양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분양이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닌 거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C한테 분양을 할 때는 국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파는 게 분양이죠. 근데 지금 B라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거 일단 가져가봐. 이 사람이, 국가가 일단 이거 가져가봐. 나중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든지 우리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봐.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 한 10년 걸릴 수는 있겠다 라고 하는 게 사전 분양인 거예요.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라도 안 하면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오게끔 자초를 또 했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전 분양이라도 하는 게 사실 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를 좀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죠. 어쨌든 사전 분양에 당첨되신 분들은 매수는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내 집 마련을 어떻게든 언젠간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 전월세로 사시다가 이때 내가 분양받아 놓은 거 들어가면 된다, 뭐 언젠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있겠죠. 아무튼 이래서 하는 거다. 사전 분양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허가를 너무 안 해준 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뭐 이렇게라도 해야죠.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좋은 방법은 2018년도에 19년도에 20년도에 여러 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공급은 충분하니까 우리는 공급 안 할 거다라고 우기다 보니까 큰일 났네? 이제는 뭐 너무 늦었으니까 사전 분양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죠. 근데 원래는 이거를 3기 신도시에만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모자라 이거 해도 계속 모자라다고 난리야 지금. 안 되겠다. 민간 분양도 그냥 다 무조건 사전 청약 안 하면 안 준다고 해. 사전 청약 해야만 건설사한테 땅 줄 거야 라고 해. 무조건 다 앞으로 사전 청약으로 분양하게끔 해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정부는 이래서 사전 분양 조건부를 건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사전 분양이 싫으니까 이걸 안 받는다? 라고 하기에는, 아니 사실상 거의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부지가 다 이 사전 분양으로 분양이 될 텐데, 수원 당수지구나 성남 복종지구나 남양주 진접이나 이런 알짜배기 입지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양받고 싶어 하시는 입지들이 공공택지지구는 전부 다 사전 분양으로 분양을 할 텐데, 나는 사전 분양을 안 할 거야 라는 얘기는 이런 입지를 분양받지 않겠다는 얘기죠. 사전 청약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 알짜배기 입지의 단지를 분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할 수밖에 없는데 매력은 많이 감소하죠. 사실 본 분양을 받는 거에 비해서. 근데 본 분양 없어요. 본 분양은 없기 때문에 사전 분양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 분양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본 분양이 없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본 분양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지금 상황이 문제인 거죠. 또 사전 분양을 안 한다고 해도 본 분양은 없으니까 본 분양을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야 너 왜 사전 분양 자꾸 하냐? 그냥 본 분양 하면 안 돼? 이걸 못 한다고요. 이걸 못 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주택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전 분양을 이거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릴 수는 있겠죠. 본 분양 물량은 이제 몇 개 나오다가 없어질 거고 전부 다 사전 분양으로 바뀌니까 나는 10년 되기는 못할 것 같아. 이건 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또 이거 분양받고 나서 10년 후에 분양받고 나서 전매 제한 10년 걸리잖아요. 그럼 내가 10년 뒤에 입주해서 전매 제한 10년이면 야 20년 뒤에 아파트 팔 수 있는 거야? 이 20년 안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집을 사자. 매수를 해서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자. 나중에 또 조정장 올 수도 있는데 그때 팔고 나갔다가 또 사고 이런 식이 낫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20년을 그냥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너무 불안하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럼 오히려 매수세가 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앞으로 국가에서 민간 건설사에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 용지는 사전 청약을 하는 데에 동의를 해야만 공급을 해준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건설사는 이 땅을 받아가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 참고로 그냥 이 지역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해서 그냥 분양하는 물량 있잖아요. 택지지구 말고, 공공택지지구 말고 그냥 민간 택지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분양하는 것들은 이런 거 아닙니다. 해당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동탄이나 운정이나 고덕 신도시나 이런 택지지구들 있잖아요. 위례나 예전에 분양했던,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청약하시는 그런 것들이 사전청약 조건부로 풀릴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전청약을 하는 이유는 공급은 해야 되는데 인허가를 안 해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참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애초에 이런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얘기해봤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사전 분양이 나오면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전 분양할 때까지 집이 없어요.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일단 해보시고, 어차피 사전 분양은 당첨이 된다고 해서 매수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전 청약 당첨된 다음에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성남에 살면 이 성남 안에서 그냥 재개발 같은 거 하는 거는 그냥 본분양으로 진행되거든요. 사전 청약 당첨된 상태에서 본분양도 또 할 수 있어요. 사전 청약은 청약 통장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본분양은 당첨되면은 청약 통장이 없어지는 거고, 사전 분양은 일단 통장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본 분양을 또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 분양에 당첨이 되면 미리 해놨던 사전 분양은 취소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은 있으면 하되, 사전 분양이 뜨면 하되, 당첨이 된 다음에는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앞으로 내가 입주까지는 한 10년이 걸릴 수 있는데 내가 이걸 팔 수 있는 건 한 20년 뒤일 텐데, 내가 이 집을 20년을 그냥 팔지 못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는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죠. 차라리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집을 사는 게 나을 수는 있겠죠. 저는 솔직히 20년 대기해라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예전에는 되게 청약에 대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뤘잖아요. 요즘 많이 안 다루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앞으로 이제 요 정책이 시행이 되면 그 전까지 한 몇 개월 남았을 거예요. 몇 개월 또는 한 1년,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다 사전 분양으로 공급이 될 거고, 저는 별로 사전 분양은 여러분께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분양이 아니니까. 진짜 분양,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께 많이 청약하세요, 대박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분양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양들이 많아지면 다시 열심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팔 때까지 20년 걸리는 걸 저는 추천 못 하겠어요. 솔직히 대박입니다, 무조건 들어가세요 라고 하기가 양심상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다, 1000만 원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사전 분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어느 정도 한 2, 3억 정도라도 그래도 모아놨다,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있다, 제가 3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정도의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라는 거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치고 빠지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는 맨날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집값이 나중에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이면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때도 20년 동안 집을 못 팔고 있는다는 건 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저는 별로 사전 분양은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요 정책이 이제 시행이 돼서 이 땅을 받아간 건설사들이 사전 분양을 하기 전에 이제 본 분양이 아직 좀 남아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분양을 받으시고, 이게 안 되면 매수를 그냥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난 매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사전 분양을 받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선택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조언 드립니다. 본 분양은 너무 좋고요. 사전 분양은 분양이 아니다, 차라리 매수가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저희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제가 구독자 몇십만 Q&A 하면서 얼굴 공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